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 조문 쉬운 말로 풀기 제27조입니다. 2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 선고의 요건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27조를 보기 전에 기초관념을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에 대한 제도로서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있죠. 이 중에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생사가 불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자의 경우에는 생사가 불명이어야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실종 선고의 요건입니다. 이 두 개념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자 중에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실종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도입니다. 부재자의 재산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으로든 또는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것이죠. 그래서 부재자가 나중에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부재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서 실종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사망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에 관련된 불안정한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종 선고가 있게 되면은 상속 재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7조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요건입니다. 첫째로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생존의 증명도 그리고 사망의 증명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종기간의 경과입니다. 실종기간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실종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경우, 이 경우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형식적 요건입니다.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다음으로 공시최고입니다. 공시최고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법원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 사항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입는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가사소송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 규칙 54조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시최고의 기재사항에 포함되게 되죠. 여기 보시면 3호에 보면은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을 신고해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종 선고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 공시최고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공시최고를 위한 공고의 방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규칙 142조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최고의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요건이 충족되면은 실종 선고를 하게 되죠, 법원에서. 네,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최후 소식 시점부터 시작해서 실종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은 이 기간은 5년 또는 1년이지요. 이 실종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은 청구권자가 청구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공시최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실종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